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50만 대에 그쳤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합니다. 인구 1.9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동차 보급의 빠른 확대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차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 또한 늘어나 1991년에는 보행자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7,000명에 육박하기도 했죠. 이에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교통정책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10화. 차량 속도는 낮추고 보행자 안전은 높이고. 서울대 한상진 교수 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제안한 서울대 한상진 박사는 미래 도로 환경이 지금과 비교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예견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한다 해도 아스팔트 도로가 기본이 될 거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지 양보 교차로인데요. 저는 우선은 우리나라에 정착되어야 할 문화 중에 정지 양보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 정지 양보 교차로라고 하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인데 어느 쪽에서 진입하는 차는 무조건 섰다가 진입해야 되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 차는 서행하면서 조심하면서 교차하는 방향에 차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교차로 운영 방식입니다. 소위 실선이 그려져 있는 쪽에서는 무조건 섰다가 교차로 진입해야 되고 선이 없으면 서행해서 그냥 교차로 지나가면 되는 교차로입니다. 그걸 영어식 표현으로도 정지 양보 교차로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신호 교차로라는 이름 대신에 정지 양보 교차로라는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없는 교차로는 먼저 진입하는 차 우선이 아니라 어느 쪽은 정지해야 되고 어느 쪽은 양보해야 되고 아니면 모든 쪽에서 정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운영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도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걸 도입하는 게 저로서는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지 양보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가 아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듯이 말이죠.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이거 아직 정착이 완벽히 되진 않았지만 초기에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안 멈춰도 큰 사고 없이 다녔는데 왜 무조건 멈춰야 돼? 라는 이제 거부감이 당연히 들 수 있죠. 근데 많은 도시에서 차들은 필요한 경우에 멈춰야 한다는 게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지양보 교차로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잠깐 멈췄다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차도 필요한 곳에서는 잠시 멈췄다 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안전한, 소통 측면에서 더 유의한 그 문화 코드인데, 법규 코드이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잠시 멈췄다 간다. 이 당연한 명제를 지켜서 보행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멈추는 게 도리겠지요. 한상진 박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됐으면 하는 보행자 중심의 정책 중에 보행섬도 있습니다. 보행섬은 횡단보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폭 한 2m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면 보행자가 요번에 다 못 건너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신호에 건널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넓은 길일수록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이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다 못 건너니까 횡단보도 녹색 시간에. 그래서 요번에 못 건너더라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건너시면 됩니다 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그게 고령자 시대에 꼭 필요하고요. 이 보행섬은 걸음이 느린 어르신을 위한 안전지대이며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운전자들이 저기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가 건널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운전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보행섬을 넣으려면 불가피하게 차로폭을 조금씩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 횡단보도 근처에 차로폭이 원래는 3.5m 정도 오다가 그 근처 오면 3.25m로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렇게 차로폭이 줄면 차량 속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그만큼 더 보호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무엇보다 보행섬은 넓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달라진 도로 환경에 대응할 여유를 줍니다. 보행섬이 없는 도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좌우를 모두 살피며 길을 건너야 하지만 보행섬이 있으면 절반은 왼쪽만, 나머지 절반은 오른쪽만 살펴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으니까요. 이 보행섬이 있으면 중간에 달라졌을 때 대응하기가 쉽고요. 더 편한 것은 양쪽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왼쪽만 한번 보고 차 없으면 건너고요. 여기 쉬었다가 오른쪽 보고 여기 차 안 오니까 건너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 횡단하는 데 필요한 업무량이라고 하는데요, 워크로드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어서 이 고령자 시대에는 특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도로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지금도 연구에 매진하는 한상진 교수. 이런 그가 도로 위의 숨은 영웅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엔 또 어떤 영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10화. 차량 속도는 낮추고 보행자 안전은 높이고, 서울대 한상진 교수 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